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입니다. 지은이 아니타 무르자니, 옮기니 황그나, 펴낸 곳 샨티입니다. 저자는 임파선암이 발견된 뒤 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돌아온 인도인 여성입니다. 30시간 동안의 임사 체험을 통해 삶, 존재, 우주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암을 만든 건 두려움과 자기 사랑의 부족이 합쳐진 결과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왜 우리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영국의 권위 있는 저널 와킨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인 100인에 8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엠패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엠패스는 직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를 잘 느끼고 흡수하는 매우 민감한 사람, 친절함과 연민이 넘쳐 남들을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니 자신의 느낌에 충실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엠패스 기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새로운 빛이 되고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려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죽다. 내가 경험하고 읽고 다른 이들을 통해 배운 바에 따르면 엠패스의 여정에는 2가지의 변형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내가 이미 언급한 것으로 나는 엠패스의 특징들을 알려주고 자기가 엠패스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자신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단계를 나는 임사체험을 통해 경험했지만 당신은 명상 중에 경험할 수도 있고 식물 치료를 받거나 영적인 가르침을 받다가 아니면 그냥 길을 걷다가 아하 하는 순간 이 단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 당신으로 하여금 저 너머의 세계, 천국 또는 확장된 현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 방법에 해당한다. 당신이 이 지구에 와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도 그런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 변형의 2번째 단계는 당신이 이런 변형의 경험을 하고 난 후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는 우리의 경험을 일상생활 속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건 충분히 그럴만도 하다. 자동차 경적이 빵빵대고 전화기가 시도 때도 없이 다급하게 울려대는데 이러한 자기사랑을 잃지 않고 내면의 신비가와 우주의식의 망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내적 자각을 외부 세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당신의 양념장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나는 우리 각자의 환경을 양념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참이라고 받아들인 신념 체계들을 포함해 우리에게 교리처럼 주입된 지배적인 문화를 뜻한다.
우리는 모두 특정 사고방식과 믿음, 행동 양식에 푹 절여져 있다. 변형의 경험은 일시적으로는 당신을 그런 환경에서 꺼내주어 당신의 삶과 삶 속에서 당신의 위치를 신적인 관점으로 보게 해줄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양념장과는 맞지 않게 된다. 우리 모두 각기 다른 양념장 속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당신의 양념장 속에 들어있는 지배적인 신념 체계는 아마도 우리가 서로 분리된 별개의 존재요. 순전히 물질적인 존재라는 가로 열고 돈이든 일자리든 음식이든 관심이든 칭찬이든 사랑이든 가로 닫고 골고루 나눠 갖기엔 충분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모두가 이 점에 동의하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다. 임사 체험을 하고 막 돌아왔을 때 내 안에는 그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게 저쪽 세상에서 알게 된 것과는 정반대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이는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알게 된 것에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알게 된 것을 나누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자신들의 문화 또 현재의 의료 패러다임과 반대된다며 내게 딴지를 걸었다. 내가 거기서 알게 된 모든 것이 이 지구상의 지배적인 신념 체계와는 상충되었고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나는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고수하는 한편으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비평가들을 견뎌내야 했다. 그들을 견뎌내기 위해 나는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 방법들을 사용했다. 자기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내면의 신비가와 연결되고 직관의 소리를 듣고 내 생명 에너지를 높게 유지한 것이다. 나는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 되어야 했다. 이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의 에너지는 절대로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의심하고 적대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지치고 힘에 겨울 수 있다. 또한 극도로 외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당신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금방 끌어당길 것이고 당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이분법이다. 우리가 한 초월적 경험을 이 세상의 경험과 통합하려고 할 때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들이 현실을 우리처럼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초월적 경험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도피해 운동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근원의 영역, 우리가 왔고 또 죽어서 돌아갈 그 영역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나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더 어려운 부분은 영적으로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뒤에 그 경험을 이 세속의 삶에 통합해 드리는 것이다. 그런 초월의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수는 없다. 그것은
자는 동안 꾸었다가 날이 밝으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영적으로 초월하는 경험은 이 지상의 현실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 초월적인 현실에 비하면 이 세상의 현실이야말로 망상이요 한낱 꿈과 같다. 그러니 그 경험을 잊어버리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모르게 만들 수 없다.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그 경험은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 초월적 영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이 지상의 삶에서도 펼쳐지고 있음이 우리에게는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물리적 현실이 놀랍도록 완고해서 우리가 한 그 경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오로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믿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끔 그 경험을 잊게 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에 계속 연결돼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방편들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나는 임사체험을 한 후로 나처럼 임사체험을 한 이들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들 상당수도 이 점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이것은 깨어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식이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방식일 뿐 그런 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내가 아는 어느 의사는 치명적인 심정지로 임사체험을 한 후 진료활동을 그만두었다. 건강을 회복한 뒤 그는 이제 건강이 좋아지려면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에너지 치료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그의 진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의 결정이 달갑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 돈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못 되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목적이며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시간이 가면서 가족들도 그의 선택을 지지해 주기 시작했다. 어떤 방식으로 겪든 초월적 경험은 마치 어떤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과 같다. 그 경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데 임사체험이나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이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것은 한번 열리면 절대로 닫히지 않는 문과 같고 따라서 그 명료함이나 지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그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아질 수 없다. 다시 그 문을 통과해 여기로 돌아온 이후 내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새로운 삶이 내 앞에 펼쳐졌다. 임사체험에서 돌아오고 몇 주 후 나는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내 몸이 급속히 치유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치유가 당연하게 느껴졌다. 나는 내가 늘 희생양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언제든 내 힘으로 내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다. 이제 나는 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다른 이들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 힘은 언제나 나에게 있었다. 내가 그동안 푹 빠져 있던 양념장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 것뿐이었다.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문화적 환경, 즉 양념장에는 피해자 의식, 성별 불평등, 자신이 열등하다는 믿음 등이 들어 있었다.
그런 믿음과 느낌 모두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예전의 나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요점은 새로워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그에 맞춰 따라올 것이다. 필터와 거울들. 트라우마적인 경험들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남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렌즈나 필터를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형성해 나아가게 된다. 필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성공하려면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모두와 경쟁해서 나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으므로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나는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가령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거나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보자. 혹은 부모님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손상된 필터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혹은 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어쩌면 이런 경험들 때문에 당신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일단 경계부터 하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불신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니면 늘 최악의 결과가 닥칠 거라 예상하며 겁에 질려 있고 그로 인해 매번 위험을 피하며 안전한 선택만 하려고 들 수도 있다. 어쩌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남들의 승인에 근거해서 선택을 한다거나 갈등을 덜 일으키는 쪽으로만 선택할 수도 있다. 나는 성장기에 내가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내 외모가 열등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나에게 못생겼다고 말한 일도 있다. 그것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고 나는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못생기고 열등하다는 믿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었다. 그 결과 나는 극도로 수줍음을 타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 눈에 뜨이는 게 두려웠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었다. 내 세계관은 나를 내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소심해졌고 내가 나에 대해 갖는 인식도 바뀌었다. 그것은 내가 주변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만일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아주 예쁘거나 귀엽다고 여기는 외모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과거에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렌즈와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고 나는 분명 세상을 전혀 다르게 경험했을 것이다. 물론 아름답고 멋진 외모라는 렌즈 역시 그 자체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외모를 잃게 되면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안정한 심리가 생긴다거나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전반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그 영향력은 영구적이기까지 한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었겠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지고 다니며 대개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 낡은 렌즈를 통해 지금도 똑같이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전에 비행기에 탑승하는데 임의 보안검사에 걸린 적이 있다. 나는 즉시 인종 프로파일링 가로 열고 수사 등에 있어 인종에 근거해 용의자를 지목하는 차별적 관행 가로 닫고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정말 임으로 이루어진 보안 검사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자라는 동안 인종차별을 받았고 그것이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곧바로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그런 필터들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한 사교 모임에서 19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 동창과 우연히 마주치면서 비로소 제대로 깨달았다. 어렸을 때 나는 그를 좋아했지만 그와 사귀기엔 내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 근황을 나누던 중 그가 사실 나를 많이 좋아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그는 나를 더 알고 싶었고 나와 데이트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늘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내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는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너한테 굉장히 끌렸던 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 그 대화에서 나는 우리가 성인이 된 뒤에도 여전히 어린 시절에 만든 필터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이 자기 충족적 예언, 가로 열고 자신이 믿는 대로 현실에서도 실현되는 현상, 가로 닫고 이 되어 실제로 부당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믿음들에 근거해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외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실제 세상이며 우리 내면의 믿음들은 그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믿도록 배웠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가진 필터로 인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현실이 내면의 자아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왜곡된 현실에 다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현실에 대해 믿으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필터들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처럼 순응해야 사회에 받아들여질 거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원리들을 활용해,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신비가에게 묻고 귀 기울이며 우주의식과 연결됨으로써 필터 너머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한 거짓된 개념에 맞추기 위해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된다.